예전에는 한국이라고 하면 잘 아는 외국인이 별로 없었는데요. 이제 한국이라고 이야기하면 K-팝이나 한류를 떡해시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이 느껴질 정도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한국이라고 하면 동양의 작은 나라라고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국인이 생각하는 한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그만큼 한국에 대한 평가도 객관화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행이나 공부 등 다양한 이유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한국에 대한 평가는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친구 때문에 억지로 한국에 방문했다는 프랑스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한국 때문에 변해버린 친구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여행 때문에 그녀는 친구를 이해함은 물론 오히려 친구를 뛰어넘는 한국 사랑 지킴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메리이고 20대 프랑스 여성입니다. 현재 광고 대행사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 소개는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제게 정말로 소중했던 친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친구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건 물론이고 한국 여행 덕분에 제 꿈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제 둘도 없는 친구인 그녀의 이름은 캐서린, 제가 부르는 애칭은 캐시였죠. 캐시는 중학교에 올라가기 전 동네에서 만난 친구였습니다. 어릴 적 저는 집 근처 놀이터에 자주 가곤 했는데 캐시는 항상 구석진 곳에서 혼자 있고는 했어요. 저는 누군가 혼자 있으면 항상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캐시에게 다가갔습니다. 낯을 가리던 어린 캐시는 다행히 시간이 지날수록 제게 마음을 열어주었죠. 그때부터 우리는 절친한 친구가 됐어요. 캐시와는 중학교 내내 붙어 있었고 그건 고등학생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캐시는 제게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였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캐시와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캐시가 유학을 준비하고 제가 프랑스 대도시에 있는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면서부터였죠. 각자 바빠지면서 서로를 챙길 시간이 없던 거였어요. 솔직히 서운한 마음이 컸죠. 저 역시 캐시에게 소홀하기는 했지만 캐시도 저를 바라봐주지 않으니 어린 마음에 괜히 더 먼저 다가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자존심이 센 편이기도 하고요. 부모님께선 늘 어른이 될수록 진정한 친구를 만나기 어려우니 어린 시절 친구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셨는데요. 지금이야 100번 이해하지만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캐시를 제외하고도 제게는 다른 친구들이 많았으니까요. 속으로는 제일 친했던 친구와 멀어지면서 아쉬움과 서운함, 그리고 속상한 마음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그런 티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괜찮은 척했죠. 캐시는 오히려 그런 제 모습에 더 연락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캐시는 성향상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못 알아채거든요. 그러다가 캐시는 한국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그래도 제게 말은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곧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 중 한 곳으로 갈 것 같다고요. 저는 한국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었지만 괜히 우리가 떠나는 게 싫어서 한국을 비난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가난하고 네가 유학 가봤자 배워서 돌아올 게 하나도 없을 거라고요. 지금 프랑스에서 누리는 인프라를 못 누리는 건 당연한 거고 사람들의 시민의식도 낮은 편이니 너는 돈은 물론 시간도 함께 낭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고 현재 종전도 아닌 휴전 중인 국가에 유학을 가고 싶냐고 말했죠. 캐시가 한국으로 떠나지 않길 바랐거든요. 솔직히 저 때까지만 해도 실제로 제게 한국은 그런 인식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캐시는 이미 마음을 단단히 고친 상태였고 그렇게 친구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캐시에게 제 마음을 제대로 말하지도 못했어요. 그동안 어떤 점들 때문에 서운했고 너와 다시 가까운 관계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저는 계속해서 캐시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보이는 캐시의 모습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그리고 솔직히 저기가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한국이 좋아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캐시는 어느새부턴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프랑스어를 쓰지 않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한글을 막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고 솔직히 싫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프랑스를 그리고 저를 잊어버렸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캐시가 한국 친구들과 한국에서 더 재밌게 지내는 것 같아서 싫었어요. 지금 보기엔 너무 어린 생각이지만 말이에요. 그땐 그게 그렇게 질투가 나더라고요. 솔직히 한국도 별로 안 좋아하게 됐고요. 친구가 한글로 글을 쓰는 게 뭐랄까 조금 유난이라고 생각했죠. 그래도 연락은 꾸준히 했어요.
이런 시기 어린 마음은 숨긴 채 말이에요. 캐시 앞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저도 잘 지내는 척 대학교에서 새로 만난 친구들과 정말 잘 지내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저는 은근슬쩍 캐시에게 왜 자꾸 한국말로 글을 적냐고 물어봤어요. 솔직히 너는 프랑스인인데 그렇게 글을 적는 게 이상해 보인다고요. 네가 싫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널 안 좋게 볼까봐 이야기해주는 거라고 했죠. 물론 거짓말이었지만요. 캐시는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키우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하는 것과 다르게 직접 글을 써보면 어순도 그렇고 맞춤법도 그렇고 더 빠르게 한글을 익힐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한국인 친구들이 생겨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도 볼 수 있도록 한국어를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캐시는 저의 지적에 기분이 조금 나쁘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캐시와 더 사이가 멀어지는 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토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과를 했죠. 그렇게 우리는 어색한 사이가 됐습니다. 우리의 연락은 지속되지 않았고 거의 끊긴 것에 가까웠죠. 캐시는 방학 때도 프랑스에 오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살짝 기대했는데 말이에요. 프랑스에 와서 저와 다시 친해지는 상상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캐시는 계속해서 한국에 머무를 생각처럼 보였어요. 방학에도 프랑스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한국에 있는 게 많이 서운했어요. 그래도 저를 보러 와줄 줄 알았습니다. 가끔 제가 프랑스에는 언제 올 거냐고 도대체 언제쯤 얼굴을 볼 수 있냐고 안부를 묻곤 했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캐시는 현재에 집중하고 싶다고 했죠. 자기는 이제 겨우 한국에 적응했고 한국에 계속 머무르면서 지금의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싶다고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곳은 서울을 제외하고도 꽤나 돌아다닐 곳이 많기 때문에 더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서운한 마음이 컸지만 저는 그저 알겠다고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점점 바빠지면서 캐시에게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취직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작가를 희망했지만 위에서 말했다시피 지금은 광고 대행사를 준비 중이고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소설을 읽고 참신한 이야기를 짓기 위해 머리를 굴렸어요. 제 이야기는 너무나 재미가 없어 보여 한동안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갑작스럽게 캐시로부터 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캐시는 어릴 때부터 제게 장문으로 연락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놀란 가슴을 가라앉힌 후에야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으로 오라는 초대장이었어요. 캐시는 저와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제게 할 말도 많다고 적어놓았었죠. 저는 마침 작가를 준비하면서 머릿속이 무척 복잡하고 하루하루가 힘들었던 때였기 때문에 여유가 필요했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곳이 한국이라는 게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저는 캐시에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무척 고맙다는 답장을 남기고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숙소는 캐시의 집에서 지내기로 했고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던 점은 사람이 매우 많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캐시와 함께 서울 밖에 구경하지 못했지만 서울은 어디를 가도 사람이 붐볐고 가는 곳마다 인파가 많았어요. 저는 프랑스의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치여다니며 걷는다는 것이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반까지만 해도 캐시의 한국 생활이 안쓰럽기도 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본 행복한 미소들은 모두 꾸며진 거짓이었나 생각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 더 지켜본 한국의 모습은 제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일단 한국이 전혀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는 건 한 번에 알 수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의 차를 보고 가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부유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때 서울에 가서 오래된 차들을 거의 못 봤어요. 다 새 차처럼 보였죠. 프랑스에선 차가 정말 굴러가지 않을 때까지 타고 나서야 폐차하거든요. 또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비싼 스포츠카도 몇 번 봤고요. 또 한국 사람들은 정말 멋있었어요. 학생부터 젊은 청년까지 다들 자기 관리를 정말 잘하고 잘 꾸미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모터쇼에 온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이렇게 세련된 나라일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어요. 제가 여태껏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였죠. 또 저는 프랑스 시골에서 자랐다 보니 서울처럼 빌딩 숲에 와보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처음 서울을 돌아다닐 때 하루 종일 고개를 들고 다녔어요. 고층 빌딩을 구경하기 위해서였죠. 서울 사람들처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시골 출신의 사람들이 고층 빌딩을 보는 것조차 얼마나 재미있고 흥미롭게 느껴지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서울의 인프라는 말할 것 없이 잘 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잘 살고 있었죠. 제가 생각하던 이미지와 전혀 달랐어요. 아마 캐시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평생 한국을 안 좋게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한국 지하철에서 개찰구를 통과하지 못해 무거운 짐을 들고 낑낑댔던 적이 있는데 한 한국 남성이 저를 도와주었죠.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한국 사람들은 제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이면 모두 망설임 없이 저를 도와주러 오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놀이터에서 아이가 넘어져도 대중교통에서 무거운 짐을 가진 어르신이 내릴 때에도 사람들은 모두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더군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은 정말 호감으로 변했어요. 가난한 나라라는 이미지는 진작 벗은 지 오래고요. 지하철 같은 부분만 봐도 프랑스보다 노선 체계가 좋던걸요. 또 서울 도시 전체가 빌딩, 숲이어서 신기했고요. 한국에서 제일 높다는 건물에도 가봤는데 보안도 삼엄하고 신기하더군요. 제가 앞부분에서 한국 덕분에 제 꿈을 찾게 됐다는 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작가라는 꿈을 계속 꿔도 될지 엄청 고민이 많았어요. 소질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지도 확신이 안 섰어요. 그런데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광고판을 보게 됐는데 특히 버스 안에 있는 작은 모니터를 통해 광고를 하는 건 정말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광고에 갑자기 관심이 생겼죠. 그리고 광고 일을 하고 싶어진 거랍니다. 결과적으로 캐시 덕분에 저는 한국을 좋아하게 됐어요. 마지막엔 한국을 떠나기 싫을 정도로요. 참 웃기죠? 한국에 갈 때만 해도 그저 캐시 때문에 억지로 방문하는 감이 있었는데 막상 한국에 도착해 한국을 경험하고 나니까 프랑스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퍼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친구의 허락을 받고 한 달간 더 한국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물론 친구의 집에서 말이죠.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캐시에게도 저의 솔직한 마음과 지난 날들의 속상했던 이야기들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과거의 어린 시절만큼이나 친근하고 화목한 관계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다시 마음이 편해지고 서로가 좋아졌거든요.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캐시와 함께했던 한국 여행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가장 소중했던 친구와 오해도 풀었고 새로운 꿈도 쫓을 수 있게 됐죠. 다음에 또 한국에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한국의 말이죠. 어떻게 보셨나요? 그저 친구를 만나겠다는 단순한 이유에서 시작된 여행은 한국에 대한 오해를 사라지게 한 것은 물론 새로운 꿈까지도 생겨나게 했는데요.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그녀가 지켜본 한국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보낸 시간을 통해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은 물론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참 기쁜데요. 이 글을 읽은 여러분께서도 한국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우리나라의 좋은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나라 안팎 이야기를 수집하는 나이먹고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응원 댓글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